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의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모두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의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오늘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조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또 두 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나저나 오늘이 2월 20일, 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라선 관광객들을 좀 맞이하겠다고 한 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이?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 1월에 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라선 역시 이 꽁꽁 묶여 있다가 네. 이번에 중국인과 서방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이 열립니다. 오. 문제는 방금 제가 중국인이랑 서방 관광객이라고만 말했잖아요. 네네. 네. 유일하게 한국인과 미국인만 갈 수가 없습니다. 지사반 누가 가기나 한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올해도 안 가요. 아이고, 저는 안 간다고 지금 전해주시라요. 아, 잠깐. 근데 그래도 북한이 한국인을 좀 최우선으로 부르고 그 외의 국가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 우선시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만 빼고? 그러니까요. 미국 빼고? 지금 제 말이 그거잖아요. 한민족인 한국 사람들을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제외한다는 게 이게 참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라선 그 동네가 참 괜찮은 동네거든요. 그래요? 김수영 씨 네. 라선 가보셨어요? 아, 그렇죠. 평양도 가봤는데 라선은 안 가봅니까? 궁금한데요. 아우.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라선이라고는 안 했고 낮은 선봉 지구라고 해서 이런 말로 약간 익히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져서 이제 라선이 됐더라고요. 조 기자 공부 좀 한 남자네. 그렇죠. 낮은 선봉지구. 뭘 좀 아는 남자. 그나저나 이것도 한국 따라한 거 아닌가요? 요즘 네. 젊은 세대들이 왜 줄임말 좋아한다잖아요. 아, 그렇죠. 낮은 선봉 말하기 그 숨이 막 라선으로 그냥 라선. 줄이자. 네, 그냥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라선지구가 네.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 특구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그 동네 가봤거든요. 어떻게요? 저희 외삼촌이 라진 거기 때 항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라진 선봉 맞아요. 그때 라진 선봉 했는데 네. 거기 항에서 당비서 하셨어요. 오. 그래서 그 집에 색테레비가 있었어요. 우리는 천연색 테레비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칼라 TV. 아이고, 바깥에서. 아름다운 우리말로 합시다. 색테레비. 텔레비. 천연색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보시러 가신 건가요? 아니, 우리 집에도 테레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흑백 테레비가 있었어요. 아. 흑백 테레비가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은 당비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천연색 테레비가 있었고 리모컨이 있었어요. 네. 저 그때 리모컨 처음 봤어요. 네. 엄청 신기했어요. 한국처럼 미국처럼 채널 돌아가는 거 아니고 오직 채널은 하나, 조선중앙 텔레비전 하나인데 전원. 껐다 켰다. 켰다. 그치. 네. 떠 있어요. 볼륨. 볼륨. 네, 소리를 올리고 낮추고 떠 있어요. 네. 색깔, 이게 칼라 TV잖아요. 오, 색 네. 테레비니까 색깔을 밝게 어둡게 조절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있었네요. 뭐 많이 다양하죠. 네. 그나저나 라진 빨리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러게요. 어땠는지. 테레비 홍보만 하단 말이었어요. 어우, 창피해라. 제가 태어난 우리 한경북도 청진이랑 네. 그 바로 윗동네거든요. 네. 네, 바로 옆이고 저희 외삼촌도 계시고 해서 네. 한 두 번 갔었는데 네네. 그 동네가 괜찮은 게 북쪽이라서 엄청 추울 것 같잖아요. 네네. 맞아요. 추운 건 맞는데 네. 그 위도상에 있는 지역 지구는 그렇게 안 추워요. 오. 이게 바다를 끼고 있다 나니까 네. 겨울에는 덜 춥고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비파섬이라고 해서 네. 해수욕도 할 수 있고 오. 또 당일에 잡은 해산물도 싱싱하게 맛볼 수 있고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그 성게나 이런 거는 제가 청진에 있을 때도 네. 바닷가에 가게 되면 거기 동네 아이들이 막 자맥질을 해서 물에 들어가서 성게랑 잡아오더라고요. 와. 그다음에 바다에서 그걸 바로 까먹어요. 그래서 나는 야, 저게 야만적인가? 맛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이 참 그 행복을
느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때 그 맛은 몰랐어요. 네. 무튼 라진 선봉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유람선을 타게 되면 물개도 구경할 수 있대요. 와. 그리고 안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네. 전망대도 있는데 러시아 핫산이랑 네. 중국 훈춘이랑 직접 맞닿아 있거든요. 네, 네. 아주 그냥 육안으로 또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도 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훤히 볼 수 있고 라선이 관광 특구가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동네죠. 오. 와, 지금 잠시 동안 제가 라선을 둘러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주셨는데 네. 저는 해산물 아. 먹고 왔어 지금. 아, 그러니까요. 성게 먹고 네. 지금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쩐지 너무 따라서. 그러니까요. 참그 성게 저도 좀 먹어봅시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한국으로 치면은 저 남쪽 끝에 있는 통영, 오. 그 통영을 혹시 아세요? 네. 동양의 나폴리라고 맞아요, 맞아요. 하거든요. 나폴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요. 네, 저도요. 북한의 나폴리가 아닌가. 오. 근데 그런 데를 콕 집어서 한국인이랑 미국인만 못 가게 한다. 살짝 억울한데요. 아니 그쵸. 저도 억울하긴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네. 저는 무슨 지금 김수경 씨가 그 여행사들한테 있잖아요. 수당 받고 홍보하러 나오는 안내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어휴. 그러네요. 저 지금 완전 홀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고 싶은 네.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디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덕분에 지금 당장 수경교 행사에 전화하시라고. 여행사 가고 바로 싶다고. 회사를 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요. 정말. 네, 한국인, 미국인 다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누구보다 좀 한국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좀 남북한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하면서요. 네. 저희는 그럼 오늘도 이 청취자 여러분께 북한 소식을 좀 전하는데 충실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가시죠. 우리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북한의 부정부패, 응답하라, 다나와입니다. 부정부패 단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 기자가 쓴 관련 기사를 보고 입이 네. 근질거렸는데 오늘 가봅시다. 예, 역시 기사를 챙겨 보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야. 그럼 일단 이와 관련된 최근 보도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독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도이칠란드라고 하죠.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매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다시 말해서 국가별로 이 청렴도 순위를 매겨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국가 청렴도 어떻게 산정하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부패 수준에 따라서 매우 부패했다. 그러면 빵점. 0점이고요. 매우 청렴하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요. 네네. 여기서 북한은 과연 빵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빵점일까? 한 7점? 야, 뭐 럭키 빵점이나 세븐. 7점이나 뭐 럭키 세븐. 한민족이잖아요. 좀 점수 좀 줍시다. 7점. 많이 줬다. 제가 워낙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알아서 그나마 우스갯소리로 빵점이라고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빵점이나 7점이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뭐 적어도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데 네. 나름 한 30점은 주겠죠. 100점 만점에 30점? 네. 30점 그리고 네. 7점이라고 하셨죠? 네. 비슷한 점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7점이요. 2015년에 아주 비슷해요. 8점으로 북한이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이 됐습니다. 북한을 너무 높게 평가하셨어요. 소화기 쳐주셨어요. 이건 뭐 그 점수밖에 안 됐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전 세계 꼴찌 또 최악의 꼬리표 한 번 또 달고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8점 최악의 꼴찌를 받은 다음 해에 1년 뒤죠. 2016년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예요? 12점으로 올랐고요. 많이 올랐다. 네, 아니 어떻게 오르기도 합니까? 2017년부터는 이 14에서 17점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은 도대체 몇 점을 받았냐 네. 이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2024년 북한의 부패 인식 지수는 15점을 받았습니다. 15점. 예, 그래서 180개국 중에 172를 받아서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31개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라고 해요. 최하위. 네. 꼴등을 했군요. 네. 1등 뒤로부터 1등. 아니 근데 잠깐만요. 방금 네. 전에 180개 중에 172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게요. 그러면 북한보다 더한 나라가 10개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네.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내전이나 분쟁을 겪는 나라들입니다. 북한 이하 순위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수단이 북한이랑 동점을 받아서 같은 170이고요. 동지예요? 동지입니다.
그 이후로 니카라과,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남수단. 아 진짜로. 예, 이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한 남수단의 경우에는요. 네네. 왜 우리가 앞서서 북한이 2015년에 8점을 받아서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됐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 남수단이 이번에 8점을 받아가지고 그 10년 전 북한의 부패 수준과 같은 것으로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게 내전이나 분쟁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로 권위주의 국가들이 점수가 낮네요. 소위 까라면 까야지. 아 권위주의. 이런 네,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북한하고 친한 나라들은 들어있네요. 근데 이 그룹은 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혈맹인 것 같아요. 혈맹. 예. 이 부패도 분명 그 자율적인 분위기, 자유 이런 거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깊이 연결돼 있다라기보다 네네.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유 얘기를 때마침 꺼내셨으니까 네. 이 자유가 있으니까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네. 왜 그 한국 쿠바 수교 전에 도망 나온 우리 쿠바 참사였던 리 일규 참사님 네네네네. 계시죠? 네. 그분이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북한 외교관으로서 공로가 참 크시더라고요. 상당하더라고요. 네,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능력 있는 외교관도 북한에 있는 후비한테 뇌물 요구를 받고 아이고 지금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좀 전전에 듣게 해보자. 아주 점잖게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네. 네. 그 뒤로 4년 반 동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대놓고 불합리한 처리를 이렇게 시켜놓고 아니 그걸 또 안 수긍을 안 했다고. 아이고. 아 맞습니다. 저도 그분 인터뷰를 좀 유심히 봤는데요. 네네. 네. 맞아요. 심지어 무슨 연판장이라도 돌리려는 듯이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자유주의 행동을 했다느니 당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느니 그런 내용을 담은 전보를 이 전 세계 50개 북한 대표부에 뿌렸다고 와, 하잖아요. 진짜 너무하다. 국제망시에 말 네,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참사에 탈북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죠. 네. 아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멕시코에 가서 치료를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안 네, 해줬잖아요. 맞아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잠사님이 이거 가까운 멕시코 가서 좀 치료를 좀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네. 참사가 그 허락을 받기 몇 주 전에 다른 외교관은 그 비슷한 이유로 출국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네. 뇌물을 안 줬냐고요. 아, 진짜. 이 참사가 잘못한 왜 거죠. 줘야 되냐고 뇌물을. 안 그래요 조 기자? 맞습니다. 달라면 줘야지 까라면 까야죠. 아. 게다가 그 전보도 이 참사가 토요일에 보냈는데 일요일에 바로 안 된다고 번국에서 야 이 북한에서 일을 그렇게 주말에 열 일을. 혁명적으로 일을 합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또 얼마나 급한 소식이라고 뭐 당장 김정은이 뭐 돌아가신다는 그런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네. 일요일에 그렇게 즉답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 북한의 부정부패에 대한 취재를 하고 나서 보고서 같은 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일단 이 정치권의 부정부패 이런 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까 김수경 씨가 권위적인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이야말로 정말 군만큼이나 이 상하 관계 혹은 권력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치권도 그렇지만 군 역시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그 소위 비리라고 하죠. 네네. 그게 정말 많아요. 아. 저희 아랫집에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그 우리 학교 축구부였어요. 저희 학교가 지역에서 축구도 강했어요. 네네네. 이 친구가 그래도 뇌물을 먹이고 좋은 데 갔거든요. 좋은 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1년도 안 돼서 헬스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네. 우리 아랫집이 엄마 아버지가 힘이 세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애를 그 좀 몸보신 좀 시켜서 보내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애를 집에다 두고 너무 가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부대에서 간부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아이를 데리러 온 거지만 네. 그게 아니에요. 와서 좀 먹읍시다 그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집에 와서 당장 잘 먹이고 잘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바리바리치요 싸지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야 이 아이도 집에서 몸보신도 할 수 있고 당장 출발한다 해도 어느 정도 부대에 가서도 조금 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네. 이게 북한에 계실 때는 그게 불합리한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좀 삶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었으니까요. 음.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군들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군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나라에 다 바친다. 그 아이고. 정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설명이 다 됐네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사실 그게 그 뜻이 아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사리지 않고 열심히 훈련에 임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뜻이 오염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참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직도 일부 이 외부 소식이 차단된 지역에 계신 북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 뭐 비리, 불합리한 일이라서 이걸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북한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북한에서는 뇌물이면 사형수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병원도 뇌물이 있어야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맞습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진단이에요. 예를 들면 저 기자가 왔어요. 네. 이렇게 해보고 저 기자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 맞아야겠어요. 네. 이렇게 알려주면 끝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워싱턴 앞에 진 기자한테 가보세요. 진 네. 기자가 약상인 거예요. 약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서는 무상치료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네. 약을 무상치료인데 저 의사 선생님은 나라에서 주는 약을 받아다가 저기 진 장사꾼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약사도 네. 의사한테 또 소위 그렇죠. 얘기하는 와이루 와이르가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협업이 되는 이렇게 겁니다. 뇌물을 바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학생 때도 네. 저희 아버지가 기계를 많이 다루셨어요. 자동차라던가 이런 걸.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 공공연하게 기름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석유. 그리고 김장 때게 되면 마늘, 고춧가루. 참 진짜.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선생님이 고춧가루 달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래요. 너네 학교에서 고춧가루 가지고 뭐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하죠. 아버지가 그래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아유 지금 학교가 공부만 하는 데냐고 저렇게 좀 저래가지고 어떻게 또 속상해가지고 어머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고춧가루 안 주겠다면 이런 말을 못 해요. 네. 아버지 출장 갔습니다. 그럼 전화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와야 그 선생님의 오다를 선생님이 주문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 기다려요. 며칠에 또 물어봐요. 아버지 왔습니까? 아버지 아직 집에 안 왔습니다. 계속 출장 안 한 거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화를 내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슬슬 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학생한테도 이런 걸 요구하는 정도니까 사회는 네.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러니까요. 학교든 직장이든 하다못해 버스 탈 때도 이 5원짜리나 고양이 막대기 저기 담배보루를 이렇게 막 흔들면 세워지거든요. 이야. 안 흔들면 안 세워져요. 아무리 손 흔들어 봐요. 안 보여요. 당해본 것 같은데? 당해보셨어요? 아니 제가 했어요. 제가 해봤어요. 네. 어디 가야 되는데 네. 그때 버스 요금이 10전이에요. 네. 코인이거든요. 동전 세돈 10전짜리인데 그 10전 가지고 저 뒤에 버스 승객이 타는 그쪽으로 타요. 근데 거기로는 제가 몸도 약하고 어리고 그걸 절대로 못 하거든요. 네. 이렇게 남자들이 막 밀면 제가 못 타요. 근데 그때 제가 5원짜리 지폐를 들고 운전수 전용 그 앞에 가서 샥 이렇게 들잖아요. 흔들 네. 이유도 없어요. 샥 들잖아요. 앞에 버스 문이 샥 하고 열려요. 아, 5원짜리. 그 몇 배예요? 한 500배 되나요? 야. 택시도 아니고 버스인데. 그러니까요. 딱 열려요. 아니 뭐 솔직히 세상 사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줘야 될 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북한은 거기에 얹어서 물질적인 게 또 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정부패에 갇혀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한국도요. 이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정말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게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조 기자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저 들어봤죠.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걸 이렇게 되짚어 보면 주변에서 경찰 단속에 걸려도 이게 은근슬쩍 돈을 집어주면 눈을 감아주더라. 그리고 또 애들 신학기 되면 선생님 찾아가서 이 포도박스에 봉투 넣어서 드리거나 맞아. 하다못해 식사라도 대접해야 애들 학교 생활이 편하다더라. 다 뭐 들어봤네. 다 저의 들어봤네. 네. 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역시 한민족이네요. 어쨌거나 한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발전을 하면서 국민들이 살림살이 더 나아졌지만 인권이라는 걸 또 스스로 찾고 네.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부패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지금은 아마 경찰 단속에 걸려서 돈 지어주면 아마 더 혼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잡혀갈 것 같아 오히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말 나온 김에 그러면 현재 한국의 부정부패 정도도 한번 따져볼까요? 네네. 네. 역시나 이 보고서에 나온 점수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한국이 네, 여기 있네요. 한국은 64점으로 64점. 네, 180개국 중에 30위를 차지했습니다. 괜찮네요. 네. 왜 상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김에 청렴한 국가 상위국을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덴마크, 그러니까 북한에서 단마르크라고 하죠. 오. 덴마크가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좋은 동네네요. 네,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국가로 꼽혔고요. 네. 청정국이네. 이어서 핀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그리고 세 개 국가가 81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받아서 공동 5위를 차지했는데요. 네네. 이 나라들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와질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미국은 65점을 받아서 28위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또 자세히 좀 보면요. 네. 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네네. 100점 만점 중에 50점을 넘은 나라가 180개국 중에 58개, 60개국이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조사국 중에 3분의 2가 넘는 나라가 청렴도 점수가 절반의 점수도 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네. 참 이건 국제적으로 청렴도 상황 역시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는 걸 좀 방증하는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은 그 중에서도 100점 만점에 15점. 참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싶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서 부정부패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했었죠. 지난달 25일이었죠.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남포시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네네.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 여파 때문인지 뒤이어 2월에는 북한 당국이 각 시군 당과 행정기관 지도원급 이상 간부들한테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 행적을 기록한 자기 비판서를 제출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게. 네. 그러니까 간부 자기 검열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비판서 작성도 꽤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 비리가 있다가 걸리면 아주 가중처벌을 하겠다 으름장을 놨다고 하고요.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게 나왔어요. 네. 김정은이 갑자기 무슨 마음을 거쳐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북한에는 간부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또 일반 주민이 됐든 솔직히 누구 하나 생활하기 넉넉하게 월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게요. 없죠. 오죽하면 그 북한 외교관들이 월급이 워낙 짜서 해외 나가서 뭐라도 돈 되는 걸 꾸역꾸역 하다 나니까 왜 가족들이 콩나물도 키운다잖아요. 네. 넥타이를 맨 꽃집이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든다잖아요. 와. 아이고. 여러분 사실 정말 찾아보세요. 이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는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아주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줄줄이. 네, 고쳐지지도 않잖아요. 그건 북한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부정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김정은한테 가는 그런 그 원망 내지는 그런 화살을 또 러시아의 그 북한군 파병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으려고 그냥 괜히 간부들을 달딱하는 거 아닌가. 북한은 뭐가 일이 났다 하게 되면 또 누구 시험 꿰으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껴서 뭐 혼내주고 총살하고 처형하고 혁명화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간부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 하고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는 이 자유가 없고 공산체제가 유지되고 그 가운데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당장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그런 점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가 제가 북한을 벗어났다고 해서 만세만 부를 일이 아니고요. 네. 정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고스란히 그 고통을 제일 아래 바닥에 있는 주민들이 다 받는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 부정부패 정말 오늘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북한이 내세우는 지상낙원, 정말 북한 땅에서 살아가는 간부들 입에서 그리고 주민들 입에서 정말 북한이 내세우는 진심 어린 내 나라는 지상낙원일세.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라는 노래가 가슴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뜨거운 순간을 좀 희망하면서 이번 주 뉴스팟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도 변함없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주에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